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수익으로 배우는 수익 종목을 배우는 매매 기술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지난 시간에 반응이 좋았어요. 네. 공부를 이렇게 좋아하시는 줄 몰랐어. 자,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좀 해드릴게요. 자주 좀 해드리고, 또 실제로 이제 매매를 어떤 식으로 보느냐, 종목의 이런 타이밍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들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실질적으로 매매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당연히 하셔야 되지만 시황을 잘 보셔야 돼요. 시황. 뭐 뉴스를 보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지만 시황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번 진양산업 같은 경우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대권 주요 나갈지 안 나갈지 그거 어떻게 알아? 우리가 뉴스를 봐야지 하는 거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 종목에게 어떤 그런 기회 요인이 만들어지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런 매매 기술에 들어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차트의 기법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장의 재료를 차트에 응용을 시켜가지고 갖다 붙였을 때 그게 엄청난 시너지가 나온다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회적 변화라는 이런 것들 잘 알고 넘어가자고요. 봅시다. 이번에는 뭐냐면 2020년도 한솔 로지스틱스라는 기업입니다. 009180 공 어디 갔어? 한솔 로지스틱스라고 치면 나옵니다. 이 뒤에 공 하나 빠졌네요. 자, 이 한솔 로지스틱스는 다 아시겠지만 택배 물류 테마입니다. 자, 근데 2020년 당시가 뭐였냐면 코로나였어. 코로나.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 의한 코로나로 인한 택배 물량의 증가.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어떤 재료가 됐죠. 그 당시 아시잖아요. 밖에 안 나가가지고 배달의 민족 그런 거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뭐지? 여기어때가 아닌가? 하여튼 먹는 거 배달 앱들 엄청나게 늘어났었죠. 그리고 쿠팡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택배가 엄청 늘어나가지고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그 택배 대란, 배달 대란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좀 편해졌거든. 이제는 그때 마트를 많이 가가지고 전통시장에서 좀 구매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시켜서 주문하면 마켓컬리 이런 거 있잖아요. 주문하면 새벽에 그냥 문 앞에서 딱 갖다 줘버려. 얼마나 좋아. 그냥 문만 열고 나가서 그냥 딱 꺼집어 오면 되는 거예요. 배송료 조금 더 주고.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배달비하고 차 몰고 가는 그 기름값하고 거의 대부분 비슷해. 물론 물건을 만져보고 산 수 없다라는 단점은 있겠지만 이 부분들이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굉장히 그 당시 컸었던 부분들. 그 당시는 사실 택배에 대한 부분들 많이 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택배 물량의 증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지. 그래서 여기서 그때 있었던 것도 중에 하나 또 막 올라간 거 있어요. 대형 포장 이런 거. 왜? 박스. 골판지 관련주들. 기억나세요? 그럼 엄청 올라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변화를 알고 있으면 돼요. 근데 재밌는 게 있지? 자, 주가가 계속해서 내려가던 모습이네요. 이거는 주가 차트가 이렇게 쭉 흘러내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하락하다가 멈춰. 뭔가 달라졌어. 멈춰. 그래서 옆으로 쭈쭈쭈쭈쭉 더 이상은 안 내려갈 거야. 그게 나타난 거죠. 그러면서 추세를 이렇게 끄집어내고 주가 차트가 울쭉불쭉 뭐가 됩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전환이라고 하죠. 전환. 뭔가가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거를 조금 더 이제 설명해 봅시다. 자, 전환. 국면이 전환됐다. 상황이 바뀌었다. 그런 것이 바로 전환입니다. 바뀌다 이거예요. 바뀌었어. 뭘로? 다시 환도 바뀐다는 건데? 바뀌고 바뀌는 거야. 그런데 뭐가 바뀌었냐면 자, 계속해서 내려가던 주가가요. 어떻게? 더 이상 내려가지 않아. 그러면 이때부터 우리가 주목하라고 그랬죠. 추세의 전환은 이럴 때 일어납니다. 주가가 하락. 그 다음에 더 안 내려가요. 뭔가 달라진 거잖아요. 계속해서 내려가던 말썽쟁이인데 더 이상 안 내려가는 거야. 자, 근데 사람들은 마음이 어때요? 하락하던 주식. 기분 나빠 이런 얘기랄까. 근데 내려가고 있으니까
못 팔아. 이 마음이 좀 희한한데, 오히려 손절매도 같은 경우는 하락할 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락할 때는 못 팔아요. 아유, 오늘도 내려갔네. 어떡하지? 아유, 내일도 내려갔네. 어떡하지? 못 팔고 있어. 이게 정말 신기해요. 그런데 다 내려가고 맞을 거 다 맞고 나서 이렇게 바닥을 잡으면 그때 팔아. 시원하게요. 아유, 지겨워. 네. 내려갈 때는 다이나믹한가요? 재밌나요? 네. 내려갈 때는 맨날 깨지니까 그냥 막 정신 없었던 건가? 여기서 그냥 횡보해버리면은, 아유, 지겨워는 팔아요. 이게 어떤 거랑 똑같은 거냐면, 자, 학교에서 떠드네들끼리 장난을 쳤어. 두 명이서 막 얘기하다가 장난을 친 거야. 근데 선생님이 오해를 해가지고 원래 두 명이서 떠들었는데, 세 명을 부른 거지. 세 명을 부른 거예요. 야, 니네 세 명 다 나와, 이 자식들. 왜 이렇게 떠들어? 해가지고 몽댕이로 막 궁뎅이를 때렸어. 다 맞았어. 그래서 이 마지막 한 명, 이 한 명은 억울하잖아요. 일단 다 얻어맞고 나서 근데 선생님 저는 안 떨었는데요.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 그래? 근데 너 왜 나왔냐? 왜 말 안 했냐? 다 맞고 나서 얘기하면 안 돼. 이미 다 맞았는데 주가가 다 떨어졌는데 이제 와가지고 이거 팔을까요? 의미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건 있죠.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진다. 계속해서 하락한다. 이런 것들. 자,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져요. 계속 떨어져. 근데 여기서 팔을까요? 팔까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때는 팔아도 돼요. 근데 다 떨어졌어.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안 떨어지고 횡보하고 있어. 이때는 팔면 안 됩니다. 왜? 얘는 이미 내려가고 다 내려갔고 밉상짓 할 거 다 했어. 이게 나쁜 놈이란 낙인까지 시켰어요. 그 더러운 놈이야. 팔면 안 돼요. 왜? 이제는 올라갈 일밖에 없거든. 더 내려갈 필요 없으면 올라가는 일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언제 올라갈 것이다. 그 때를 만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이 때를 만났냐 안 만났냐. 자, 지랄 같아요. 경기도 안 좋다 그러고 막 코로나 때문에 안 좋다 그러고 막 그냥 그 당시 또 트럼프 1기였잖아요. 트럼프 1기여가지고 막 그냥 무역 분쟁이 있다 그러고 막 어렵다 했는데 쭉 내려가다가 어느 날부터 안 내려가네? 뭐야? 왜 안 내려가? 봤더니 돌파가 나오려고 그래. 뭔가 이제 추세가 바뀌고 있어. 야, 그렇다면 성준서가 뭐라 했다고? 사라고 그랬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내용이 되는 거지. 자, 가만 보니까 상황이 이렇게 변한 거잖아요. 추세가 바뀌었어요. 전환. 그 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택배 물량이 증가. 실적 증가라든지 시장의 기대감을 받기 시작합니다. 주목을 받기 시작해요. 야, 요즘에 포장 박스 엄청 잘 된 데더라. 뭐 택배 물량 엄청 나다더라. 관련 종목이 뭐가 있지? 네. 안 올라간 거 뭐가 있지? 얘네들 지금 주가 더 이상 안 떨어지네? 와, 뭐가 있는가 본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 했느냐? 자, 요것도요. 2020년 7월 9일입니다. 이거는요. 2020년 7월 9일 9시에 갑니다. 한솔 로지스틱스 1825원에서 1850원에 비중 3%. 자, 7월 21일이 됩니다. 없는 사람은 신규 관심, 신규로 매수하라. 네, 이 당시는 문자에 매수라고 안 쓰고 관심이라고 쓴 이유가 있었어요. 이 당시에는 법이 또 그랬어. 직접적인 문자에 뭐 매수라는 말 쓰지 마라.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관심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자, 보유자들은 2% 추가 관심. 자, 추가 매수가 또 들어가죠. 자, 제가 항상 하는 게 뭐죠? 분할 접근으로 비중을 늘려가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매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 21일 날. 자,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가 더 올라갔죠. 1825원에서 1867원으로 올라갔고요. 자, 그 다음에 7월 31일 날 또 삽니다. 올라오고 있지만 계속 홀딩할 겁니다. 내려와도 더 살 겁니다. 네. 8월 10날 신고가 나왔네요. 홀딩 유지하세요. 계속 홀딩하세요. 왜? 당장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얘기잖아요. 자, 문자는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날짜가 이렇게. 네. 시간별로 한 달여에 걸쳐서 계속 사게 되고요. 너무 많이 올라가면 달라진 게 뭐예요? 홀딩 하세요. 내려오면 다시 삽니다. 네. 내려오면 더 살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뭐죠? 올라갔을 때는 일단 홀딩만 하라. 자, 이게 뭐다? 단기적으로 조정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방어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죠. 매매 기술은 별거 없어요.
이게 내가 살만한 위치에 있을 때는 올망졸망 할 때는 계속 사주는 거고요. 팡 뛰어버린다? 그러면 일단 대기. 이놈이 많이 내려올 것인지 아니면 조금 내려올 것인지 봐가지고 팔고 다시 사든 아니면은 내려오는 거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더 사든 그런 결정들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종목 매수 포인트 보세요. 어디서 봤던 거랑 좀 비슷한데? 지난주랑 좀 비슷하죠? 지난주 차트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닙니다. 네. 역배열 돌파하고 급등 이후에 지지선. 자, 역배열 돌파가 여기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돌파하고 나서 횡보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자, 요 횡보, 요거 횡보. 여러분들, 요즘에 강조하고 있었던 패턴들 아닙니까? 역배열 돌파 횡보. 그러고 나서 주가 많이 나가는 거 봤잖아요. 뭐, 최근에 많이 올랐던 현대건설이든, 뭐, 이게 급등한 종목들에서 나타나는 바로 그 패턴이야. 저게 뭐라고요? 역배열이야. 근데 주가가 여기서 뚫고 넘어가가지고 요렇게 요거 뭐다? 박스인데 무슨 박스? 선물 박스? 기프트 박스 이런 거 아니고요. 네. 무슨 박스? 돌파 박스예요. 돌파 박스. 그래서 요거를 큰 의미의 박스형 눌림목입니다. 박스형 눌림목. 누가 눌림목은 뭐였죠? 이렇게 돌파한 다음에 나가는 거. 이게 눌림목인데 요거는 조금 다른 거죠. 돌파하고 나서 횡보 박스 그려주는 겁니다. 박스형 눌림목. 눌림목형 박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건 뭐다? 돌파. 저항을 돌파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요거를 기억하시면 그 다음 건 쉽습니다. 자, 박스를 하고 나서 돌파가 짜잔 하고 터집니다. 그러면 매수 들어가도 되겠죠. 박스건 상단 돌파니까. 거래량 터졌죠. 거래량 터졌고 조정 들어가는데 어때요? 거래가 비틀어졌잖아요. 거래가 마르면 어떻게 된다? 사야죠. 매도가 안 나오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 거 지난번 거 다 까먹으셨지? 주가가 올라갔어요. 거래량 빵 터졌어. 주가가 내려가. 근데 거래량이 말랐어. 그럼 뭐다? 매도가 안 나오는 것이다. 네. 이거 다 기억나시죠? 네. 기억 안 나면 지난번 뭐였죠? 진양산업. 그거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은 처음이니까 이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봤죠? 알죠? 그러고 넘어간다. 네. 꼭 기억하세요. 요렇게 거래량 터지고 올라갔다 내려올 때 거래가 말라붙어 있는 애들은 뭐 한다? 다시 올라온다. 여러분들 사자이빨 기법 아시죠? 사자이빨. 나중에 요것도 써먹을 게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찾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마 유튜브 강의에 있을 거예요. 그거 한 번씩 뒤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매수 포인트가 나온 거죠. 그 당시 시점이라 이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어디까지 올랐을까요? 1850원. 매수가 1850원이었죠, 아까? 매수, 아까 여기에요. 역배열 돌파, 그 다음에 박스 돌파 이렇게 해서 넘어간 자리, 바로 여기거든요. 자, 매수를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어떻게 가느냐? 쭉쭉쭉쭉쭉쭉 올라서 5,750원. 자, 1,850원이니까 얼마큼 오른 거지? 곱하기 3 정도 해보면 어떻게 돼요? 3824, 5,400원이네요. 그러면 300% 오른 거네요. 그죠? 어때요? 할만해요? 300%. 자, 중요한 건 여기 있었다는 거거든. 택배 이야기 해가지고 여기서 매수하게 되면 먹은 게 별로 없어.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은 뭐 한 20, 30% 먹었겠죠?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은 뒤졌겠지? 네, 손실이 더 많이 났을 테니까. 나는 밑에서 샀으니까 이런 굴곡적인 부분들 다 버티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수익도 300%나 나오는 거잖아요. 이해되시나요? 매수는 그래서 어디서 해야 되냐면 이런 자리에서 재료가 딱 붙어준다고. 딱 붙어주는데 재료가 이렇게 짠 하고 터지는 데가 있어. 이 차트가 빵 하고 터지는데 지금 차트 완전 좋은데 재료가 나왔네? 그럼 붙는 거야. 가는 거야. 근데 생각해봐요. 차트는 굉장히 좋은데 재료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기간이 더 길어지겠죠. 네. 간단한 겁니다. 여기서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재료가 언제고 나올 거야 라고 한다면 옆으로 좀 길어지는 그밖에 없어요. 그럼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게 쳐다보고요. 재료가 없으면 일단 내가 지금 당장 사기 부담스러워.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추적.
추적을 해야 돼. 추적. 관종에 넣어놓고 지켜보는 거야. 야, 언제 가냐?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그런 자리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저점에 사시면 행복해요. 네. 그래서 별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된다 이 얘기죠. 자, 맥점 다시 한번 볼게요. 맥점을 보시면 지금 요 자리인데 요거를 이제 확대한 거예요. 요거를 확대해 보면 확대를 지난번에 해보니까 차트가 자꾸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확대를 시켜버렸습니다. 자, 어떻게 된 거죠? 자, 역배열 돌파, 빵! 여기 거래량은 좀 여기에 나오긴 합니다만 거래량이 나오긴 한데 너무 작아서 안 보이죠? 그래서 이 거래량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거래가 빵 터진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가 말라붙었어. 비틀어지는 거죠. 자, 돌파 이후에 들어왔다 나가는 거, 이거를 우리가 눌림목, 네,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뭐라고 했죠? 이 한솔 같은 경우는 눌림목, 지금까지 눌림목 봤죠? 네. 눌림목이 그래서 여러분들 공략하기 제일 쉽습니다. 이건 바닥 공략 1순위야. 네? 바닥 공략 1순위. 1순위. 왜냐면 제일 쉽기 때문에. 쉬워요. 눈에 딱 보여. 그냥 밑에서 돌파 들어왔다 지지되고 나가는 거. 이게 눌림목이거든요. 역배열에서 정배열 전환, 조정 잠깐, 지지선 확보. 이게 눌림목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한솔 로지스틱스는 뭐가 더 나온 거죠? 여기가 눌림목이야.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뭐가 나왔어? 쭉! 이거 뭐예요? 추세의 전환. 자, 차트상에서는 두 가지 포인트가 만들어졌어요. 추세 전환, 눌림목. 오케이. 그리고 재료적으로는 택배 증가. 네? 택배 증가. 물류 대란이죠? 네. 사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현대건설 차트도 보실 수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현대건설 차트가 어떻게 됐는지. 현대건설 같은 경우 여기에서 정유로 전환됩니다. 그 다음에 살짝 옆으로 누워주는 형태의 눌림목형 박스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원전, 네, 원자력 관련해서 엄청 터지잖아요. 원전 르네상스 막 이런 거 나오면서 같이 만들어집니다. 현대건설도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횡보, 그 다음에 넘어가는 형태. 자,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해 나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게 끝이에요. 네. 간단하게 네, 내용만 좀 보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건 뭐냐? 재료적인 측면과 기법적인 측면이 같이 만났을 때 시너지가 커지게 되는 거고요. 그럴 때는 겁먹지 말고 매수해도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 항상 말씀드리면 뭐다? 싸게 사야 수익이 크다. 밑에서 사야 수익이 크다. 아시겠죠? 그러면 좋은 재료들, 좋은 위치들 잘 포착해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추가 매수를 계속 해 나가시면 된다. 비중을 늘리면 수익이 늘어났을 때 엄청 커진다. 그렇다고 몰빵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적당한 비중으로 분할 매수 접근을 하시면서 수익을 키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또 어떤 종목의 매매가 있을지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여기 한솔 로지스틱스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